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거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20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맥을 따라서 혈을 묘지를 어떻게 쓰는가, 천간은 어떻게 놓고 또한 좌양은 어떻게 놓는가를 설명드린 다음에 또 혈이라는 것은 기이하게 생긴 혈만 골라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혈처만 똑 띄어다가 도면에다 올려놓고 강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라는 것, 주산이나 용이나 현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단 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긴 곳에서는 어디로 가서 혈이 맺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한번 지사들이 묘지를 쓰러 가서 묘지를 쓰는 데를 한번 보세요. 맥을 떠나버려요. 천간을 파는데, 천간이라 하는 것은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땅을 파서 파는데 99.99%가 어떻게 놓냐, 맥을 떠나버려요. 맥을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혈이라고 하더라도 맥을 떠나버린 곳에서 떠나서 놓으면은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날 밥상을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도 100 비틀어져서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리라는 것은 용에서 맥으로, 맥에서 천간을 파는데, 천간을 파는 이유는 맥하고 상극을 보아서 파야 됩니다. 그래서 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맺어버립니다. 혈이 맺는 곳에는 자총령 우백호가 없어도 맞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총령 우백호도 맞고 안산도 맞고 득수득파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사들이 좌양을 잘못 놓으니까 득수도 안 맞고 파도 안 맞고 모든 것이 다 안 맞아버려요. 이 점을 굉장히 지사로서는 유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잘 보아서 놓아야만이 이기적으로 음양에서부터서 모든 것이 합이 듭니다. 그러면은 자연적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가서 여기는 안 맞네 그래요. 자양이 틀리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상화 좌우가 안 맞기 때문에 혈처에서 상으로 갔거나 하로 내려갔거나 좌로 갔거나 우로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양을 볼 줄 몰라서 안 맞는 거예요. 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겨버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목구비가 갖춰지듯이 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지사가 할 일은 맥을 맞춰서 운을 맞춰 놓고 음양배합을 맞추고 천간에 들어가서 무슨 생이니까 어떻게 분금을 놓고, 또 좌양은 어떻게 해서 놓고, 이건 놔주는 것이 무슨 생하고 합이 들어서 무슨 생이 발복하게끔 놔주는 것이 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망각을 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가보세요. 묘지를 쓰는데 가서 보시면은 말씀은 하시지 말고
가서 보시면은 그냥 좌양대로 그대로 파요. 반듯이. 그리고 요즘에는 어쩐 줄 압니까? 혈심이 필요가 없어요. 조금 파고 묻어버려요. 이러니까 아무리 대혈을 찾았다 하더라도 혈처의 자리가 딱 있는데 그 자리를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틀어놔버려요. 몇 기를 틀어져 버리니까 기가 오다가 멈춰버리지. 사람 같으면 이 핏줄이나 근육이 딱 막혀버리는데 그 뒤로 흘러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맥기를 찾아서 천간을 파고 좌양을 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가 지금 맥기 따라서 묘지를 천간을 파고 시신을 묻는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분금, 애분금이 있습니다. 내분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분금이라는 것은 천간, 죄송합니다. 천간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곳에서 분금을 넣는 것. 이 분금을 왜 넣습니까? 분금은 망인하고, 맥기하고 맞게 만들려고 분금을 놓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을 볼 때에는 60나분갑자로 봅니다. 60나분갑자로 보아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왕상효소가 있어요. 왕상효소. 효소는 안 되겠죠? 공허왕상효소라는 것이 있는데 왕상만 찾아서 넣으면 되고, 또 효소나 공은 비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합니다. 효소된 것은 안 넣고 왕상만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왕상이 무엇입니까? 포태양성으로 보면은 생방과 왕방이에요. 이것을 왕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무엇으로 봅니까? 이 6층으로 봐요. 6층, 나경 6층으로. 6층으로 나경의 6층에서 봐가지고 맞춥니다. 천간 들어가서 이제 맞추는 것은. 그래서 나경 6층에 딱 들어가면은 왕상이 있고, 공어가 있고, 효수가 있고, 그래요. 이것을 왕상, 폐철에 써졌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써져 있는 것도 볼 줄 모르고, 암기도 못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6층으로 보는데, 폐철을 6층으로 보는데, 72령이 있어요. 이 맥기의 흐름이 72개가 나옵니다. 72개가 나오는데 72개 중에서도 12개를 빼버립니다. 8개를 빼는데 최소한도 8개를 빼는데 12개를 빼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냐? 망인이, 시신 들어갈 망인이 갑자을축생이에요. 그러면 갑자을축은 해중금이지요. 60나분갑자로 보면은요. 해중금. 그럼 맥은 토생금을 해야지 되겠죠. 백상토 이런 것을 맞춰주거나 그래야 토생금을 하지요. 그런데 맥이 어떻습니까? 맥이 화맥이면은 화극금을 하지요. 이게 맞지를 않다.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갈 자리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망인이 들어가고 그 몇 자리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맥의 상생을 받아서 맞춰 놓는 것이 치사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맥을 찾아서 그것이 천간, 그러니까 시신을 모시는 곳에서 분금을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는
무슨 생, 진경해미, 장남, 손신, 장녀, 감계, 신진, 태정사축 이런 식으로 건감노녀, 건감노남, 권을노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래서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할머니, 또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 태정사축 소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무슨 생이 발복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사가 바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몰라요. 묘소년대 가서 보세요. 바로 안산도로 청관구덩이를 파요. 맥은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황당무계한 일이죠. 이러한 통탄을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0여 년간 풍수지리학을 해왔습니다마는 맥을 찾아서 묘지를 천간을 제대로 파주는 사람 딱 2사람 봤어요. 나머지는 그 50여 년 동안을 산에 다니면서 남 묘지 쓰는 데를 구경을 하고 봤어도 그 맥을 찾아 맥은 던져버려요. 그냥 던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맥을 볼 줄 모르니까 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2가지 딱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묘지 쓰는데 남들이 묘지 쓰는데 한번 가보세요. 절대적으로 맥하고 안 놔줍니다. 안산 보고 똑같이 보고 자양 이렇게 밖에 있는 자양 이것 보고 내분금 그렇습니다. 내분금은 천간에서 넣는 것이 내분금이고 외분금은 좌양에서 분금 놔주는 것이 외분금입니다. 그런데 좌양 따라서 천간도 파버려요. 이거 통탄을 넘어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혈심은 파다 보면 좋은 혈토가 나오니까 알아요. 그렇지만은 자양 놓고 천간을 자양 놓는 것이나 산에서 자양 놓는 것은 다 압니다. 사람마다 가서 보면 대부분이 100% 거의 100%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내분금을 내 천간을 못해요. 내 천간도 자양 따라 나와버리니까 이거 엉뚱해 버리죠. 황당무계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런 맥을 따라서 천간을 먹고 좌양을 놓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맥이 우설맥으로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우선맥으로 이렇게 왔는데 얘를 가령을 따져서 봅시다. 가령 정미맥에 돌아오는 과정이 병, 사, 귀, 진으로 왔으면은 좌양은 건자순양이 되어야죠. 그렇죠. 정미맥에 병사기진 했으니까 좌양은 건자순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좌양은 이쪽으로 틀어지는데 진짜 진에서 맥기를 72령을 찾아가지고 천간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을 파되 분금 넣는 이유는 망인하고 맞추기 위해서요. 자리는 좋은데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인하고 상극관계 맥하고 상극관계가 되면은 그것을 피해서 상생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내천간 분금은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장래에 가서 그 묘 쓰고 나서 몇십 년이 흘러가던 묘자리는요 속발복이 드뭅니다. 1대 후, 2대 후, 3대 후 발복이 이래버려요. 먼 훗날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흉화를 당하는 것은 속발복입니다. 그것은
흉악한 화를 당하는 것은 속발벅이에요. 금방 와버립니다. 이렇게 묘지의 오묘한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맥을 따라서 외우고도 쉬워요. 맥을 따라서 천간을 놓는데 이제 혈심은 우리가 아니까요. 파보면 알잖아요. 흙이 좋다 나쁘다. 그건 전부 다 압니다. 세상 먹은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천간을 놓는데 맥을 따라서 시신을 놓되 맥과 상생사합을 맞추기 위해서 내분금을 놓는다. 이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놓고, 그래서 사람과 땅과 지기와 사람과 운을 맞춰서 지기의 운에서 부귀발복을 받게 만들려면은 맥기를 따라서 천간을 들어가서 망인을 모신다. 맥기와 상생상합을 합을 넣어서 내천간의 분금은 놓는 것이다. 그것이 72룡에서 12개를 버려버리고 60룡을 찾아서 62룡인데 60룡으로 줄었어요. 거기가 60룡을 쓰는 이유가 60맥이죠. 그런데 책에서는 60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60개의 맥을 찾아서 쓰는데 그 사람은 명인 죽은 사람하고 지기하고 맥하고 맞춰서 발복하게끔 하려고 하기 위해서 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왜 바깥에서 나서 묘지를 쓰고 나면은 맥을 따라서 묘지를 썼어요. 그러면 안산이 여기가 있은 게 안산 보고 자양을 놓는 것이 자양 놓는 법 그렇습니다. 이 자양 놓는 법은 무엇을 해서 자양을 놓습니까? 그 혈체에서 기운을 받아서 자손에게 기운을 가서 명당바람이 가게끔 만드는 것이 자양 놓는 방법입니다. 내천간은 명인이 죽은 사람이 생기를 받으라고 놓는 것이 내천간 분금법이고, 밖에서 나서 토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지에 가서 제사장 차리죠. 그 차리는 자양을 놓는 것이 자손들을 하고 무슨 둘째, 장남, 막내, 딸, 아들들 누구한테 잘되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놓는 것이 왜 밖에서 놓는 좌향의 분금입니다. 이 분금 아무라도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장남이 예를 들어서 갑자생이에요. 좌향은 토자향이면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갑자울축 해준금 장남 방위로 넣어주니까 장남이 발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묘지를 쓰고 장남이 잘 됩니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태정사축으로 하면 지금 소녀, 막내 딸이 잘 되겠죠. 그러면 손신으로 놓으면 어떻습니까? 손신으로 놓으면 장녀가 시집가서 잘 떼어가지고 장관적인 아들을 둔다든가 딸을 둔다든가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지리를 지금 풍소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산에 가서 묘 쓰는 데를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몇천간 전부 다 반트시 안산 보고 놔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놓습니까? 이건 허수아비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 지사가 죄만 받습니다. 이 내관살이나 받아봐요. 지사가 당장에 한 달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정신될 수도 있고. 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묘합니다. 멀리 가면 3년 안에 당합니다. 지사가. 그래서 지사가 함부로 하지 말 것. 그러면은 우설명으로 예를 들어서
전리맥에다가 병사 귀진에서, 귀진이라 하는 것은 사의 사방에서 맥이 돌아가지고 진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병사귀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손자 근양이니까 자양은 손자 근양으로 놔야죠. 그러면 맥은 진수를 보고 놔야죠. 내천간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좌설령으로 맥이 자선맥으로 돌아가지고 혈을 맺었어요. 자선맥으로 돌아가지고 혈을 맺었으면 어떻습니까? 묘지도 천간을 팔 때에는 맥을 따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맥을 따라서 맥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렇게 따라서 놓아야 됩니다. 천간 파는 구덩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고 이제 병분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좌향은 안산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좌향은 놓아야 된다. 그러면 시신은 이렇게 들어가고 좌향은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또 굴곡맥에 우선은 굴곡맥으로 돌아가지고 획 돌아서 반쯤 돌았어요. 반쯤 돌아버렸는데, 그럼 맥은 천간을 어떻게 파느냐? 천간도 반으로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놓게 파요. 그러면 좌양은 어디로 나가냐? 안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좌양은 이렇게 놓습니다. 이것이 묘지 쓰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또 봐서는 이거는 좌측으로 굴곡맥으로 좌측으로 굴곡맥으로 돌아왔으니까 또 이거는 이렇게 묘지를 파야죠. 시신을 묻을 때 이렇게 파고, 좌양은 어떻습니까? 안산이 이렇게 쓰니까 안산 보고 좌양은 놓습니다. 묘지 봉분을 쓰고 놓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천태만상으로 많습니다. 4294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맥 따라서 쓰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사들이 너무나 천태만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묘지 쓰는 방법을 가지고 함부로 가서 너무 묘지를 써주면은 어떻습니까? 장남한테 살기를 넣어주면 장남이 툭 쓰러져 죽어버리죠. 석 달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묘지를 쓰러 간 사람은 내일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 자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선한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돈을 떠나서 안정되게, 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최소한도로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좌청랑 찾고 우청랑 찾고, 이건 3살 먹은 애기도 알고 주작현무, 그건 모르는 사람,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산에 가겠습니까? 다 아는 소리만 해요. 이런 것을 떠나버리고 진실한 학문으로 들어가서 묘지 쓸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자세로, 아주 받드는 마음으로 묘지를 써줘야 됩니다. 학문이 부족하면 가서 너무 묘지를 안 써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이들 혹세무민하게 남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속이는가 몰라서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우리 지사님들이 산에 가서, 전국에 있는 지사님들이 한번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서 남들이 묘지 쓰는 것을 보세요. 보시면은 통탄을 넘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50년이 넘게 공부를, 풍수지리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 2사람밖에 못 봤어요. 올바르게 쓰는 사람. 그런데 나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알아도 3살 먹은 애기한테도 배워야 됩니다. 할아버지니까 큰 소리만 쳐버리면 평생 가도 못 배워요. 3살 먹은 애기가 아는 거 있으면 그걸 따 담는 것이 학자의 도리예요. 학자는 항상 수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수기를 줄 알고 내게 있는 건 남한테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알고 남 속여버리는 것은 자기 죽어버리면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학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 학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있는 것을 진실로 고개 숙이고 배울 줄 아는 것이 진실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장이 있어요. 행령의 역장이 영령의 행장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결론에 그렇게 나오죠.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맥이 그냥 출렁출렁 내려오다 획 돌아와서 거꾸로 돌아앉아요. 그러면 묘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써야죠. 거꾸로 쓴다. 이것을 역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령헬에서는 역장을 바로 쓰고 해령고조, 이거는 해령고조입니다. 해령고조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혈에서 산상에서 기혈이 맺습니다. 야제에서는 기혈이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산상에서 기혈이 맺는데 산상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놓습니다. 묻어요. 시신을 거꾸로 묻어요. 이것이 행령의 역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해령고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산을 바라보고 좌행을 놓는 것. 그러면 맥이 딱 돌아왔으니까 맥이 돌아온 대로 이렇게 맥이 갔으니까 이렇게 천간은 파서 시신은 묻고 좌양은 조산을 보고 놓는 것. 이것이 해령고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맥을 따라서 간단하죠? 맥을 따라서 천간을 파고 시신을 묻을 때에는 그 시신과 합이 들게끔 분금을 놓고 또 봉분을 쓰고 둥그렇게 봉분을 쓰고 좌양을 놓을 때에는 자손에게 그 첫째는 그 산하고 명인하고 운을 맞아야죠. 그리고 분금 넣는 방법은 몇째 자손 어떻게 발복시킬 것인가, 몇 대에 발복시킬 것인가, 이것하고 맞춰주는 것이 외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분금도 함부로 넣는 거 아니에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갖다 놔버리면 오히려 그 자손이 폐가망신해버려요. 이 산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사주 같은 거 이런 것은 혹시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가도 풍수지리학만큼 혹시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정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초로 제20강의 혈초로 이제 들어갑니다. 혈초로 들어오면 개구천강혈이라. 그러면 개구라는 것은 겸혈입니다. 묘지 자리에 들어가서 겸혈인데 천강이다. 천강이라 하는 것은 홀로 있는 산이다. 그러면은 괴이하게도 얘기는 봐보세요. 중출맥이 9시 맥이 쭉쭉쭉 내려오다가 한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개구를 열어주고는 와혈로 탁 들어가서 혈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괴기사가 있어서 보호해줘야 좋다. 괴기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괴기사. 귀신기자예요. 귀할기자 아닙니다. 괴기사. 왜 귀신기자를 쓰냐? 그러면은 지각 그러죠. 가지지자 또 다리각자. 이 지각이 괴하게 길어버리면은 괴성이 달라들어요. 괴성이라 하면은 지기를 끊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 명당 가혈이겠죠. 거짓말로 생긴 혈. 그러면은, 그리고, 그래서 지각은 적당하게 혈을 보호해줄 정도로 여기만 귀신기자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산을 가지 짓자, 가지 끝다리를 다리 각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걸어가려면은 다리가 있어야죠. 그것 보고 지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면 살기로 변해버려요. 겁살이라고 그렇습니다. 겁살, 관살 그렇죠. 관살은 또 틀려요. 그래서 이
귀계성이 있어가지고, 사가 있어가지고, 혈처를 보호해 줘야만이 진실한 혈로 맺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은, 고여유, 현유혈이라, 외로울 꽃자. 외롭게 홀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유혈을 만들어가지고 혈을 맺는 것이 현유혈로 맺는다. 그러면은 정현유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 바닥을 떠나버려요. 떠나버려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 홀로 혈을 맺어준다. 종을 달랑달랑 달아놓듯이 이렇게 쑥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애기가 태어날 때 탯줄에서 멀리 떨어져서 혈을 만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이게 타탕혈이라고 파혈입니다. 벌릴 파자 파조혈. 벌려놓고 말라 있어요, 혈처가. 그럼 혈처가 바싹 말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왜 말을 조자를 쓰는가? 이것이 파조입니다. 이 옆에 나온 것이 파조예요. 이것이 혈처를 멈추게, 혈을 멈추고 청룡에 붙어가지고 멈추고 더 이상 기가 움직이지 나가지 마라 하고 보호해 시키는 것이 파조예요. 그래서 혈은 열려 있고 이 요성이 붙어가지고 혈지기를 갖다가 멈추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파조혈이라. 그러면 혈은 와혈로 떨어졌죠? 대와혈로 떨어졌어요. 그럼 대와혈은 어쩌다겠습니까? 대와가 크면은 가운데 움푹 들어가면은 살짝 있으면은 물이 들어버려요. 거기다 쓰면은. 그래서 도두고 쓴다겠죠? 예. 그래서 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유로 살짝 올라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돌로 솟아야만이 그 자리가 혈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타탕이 붙었어요. 타탕이라는 것은 요성은 날카로워서 화성체로 가는데 타탕이라는 것은 아래는 수성체로 하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혈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혈도 아래로 평지로 내려가서 맺어지는 혈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 타탕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좌타탕 그렇습니다. 좌측에 이 혈체에서 보여버리면 살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타탕이나 조화나 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혈체에서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그래서 혈처 살짝 붙은 대로 가서 넘어다 봐야만이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쓰겠고, 쌍견 천강이라. 천강이라는 것은 홀로 금목 수화토 오행의 산들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을 천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천강 중에서도 왜 쌍느냐? 내가 여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두 개가 붙었습니다. 쌍견. 미안합니다. 쌍견. 양쪽에 어깨가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쌍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번 혈처를 품어준 것을 쌍견천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내천강이라는 것은 머리가 두 개예요. 이 둥구스러운 하나, 이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머리 하나. 그래서 쌍내천강. 그럼 천강이라는 것은 금목수화토 오행 성체 중에서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을 천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여성 천강입니다. 그것이 애로울 꽃자. 멀리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산이. 그러면은 평면천강. 이거는
평면의 청강은 반드시 양쪽에서 타탕이나 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조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만이 혈을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열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둥그스름한 태극으로 만들어진 반반은 언덕이나 반반은 밭이에요. 그래서 한가운데가 혈이 붙은데 양쪽은 어떻습니까? 요성이 붙고 타탕이 붙고 개요성이 붙고 화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이 은은하게 붙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이 그어진 것은 착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음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유청강이라 하는 것은 이것들이 전부 다 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유천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는 이 현유라는 것은 금생체, 금목수화토 오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화생체만큼은 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유는 유혈로 맺는데 종이 엎어놓은 것 같은데 아래에서 가지들이 옆으로 있으면서 유국을 만들고 둥글게 품어준 것이 현유혈. 그런데 이거는 변체이기 때문에 한쪽 가로 가서 맺어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첫째적으로 맥을 찾아서 천간을 묶고 천간에서 붕금 놓는 것은 맹인과 맥각의 합을 붙여놓기 위해서 놓고 봉분을 쓰고 자양을 넣는 것은 4세 24방을 맞추기 위해서 자양을 넣는 것이고 또 거기서 자양에서 붕금을 넣는 이유는 매체 자손이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들은 특이한 혈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찾기가 어렵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